남의 돈으로 집 사는 방법, 전세 끼고 집 사기. 어제 동창 모임에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친구 하나가 술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나 집 샀어. 그것도 내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모두가 웃었습니다.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진지했습니다. 진짜야. 전세 끼고 샀어. 내 돈은 1,000만 원도 안 들어갔어. 그 순간 술자리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모두가 궁금해했습니다. 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지 말입니다. 친구는 빙그레 웃으며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들은 이야기는 제 부동산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오늘 그 비밀을 여러분께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친구는 50대 초반이었습니다. 평생 전세로 살았습니다. 내 집 마련이 꿈이었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저축해도 집값 오르는 속도를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1년 전 우연히 부동산 중개사에게서 이상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전세 끼고 사는 거 생각해 보셨어요? 친구는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산다니 그게 무슨 뜻일까요? 중개사가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지금 전세 사시는 집이 6억 5천이잖아요. 전세금이 4억 5천이고요. 그럼 차액이 2억이죠. 이 2억만 있으면 이 집을 살 수 있어요. 친구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2억이 어딨어요? 저한테 그런 돈 없는데요? 대출 받으시면 되죠. 전세 세입자가 그대로 있으니까 은행에서 대출 잘 나와요. 전세금으로 이자 내면 되고요. 친구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전셋집을 그대로 매입하는 겁니다. 전세 세입자는 자기 자신이고 집주인도 자기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럼 저는 계속 전세로 사는 거 아닌가요? 집주인이 돼봤자 달라지는 게 뭐죠? 중개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완전히 다르죠. 첫째, 집값이 오르면 그게 다 내 돈이에요. 둘째, 전세금 올릴 때 눈치 안 봐도 돼요. 셋째, 나중에 팔면 차액이 다 내 거예요. 친구는 솔깃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과연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그날 밤 친구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전세 끼고 집을 산다는 발상 자체가 낯설었습니다. 다음 날 친구는 은행에 갔습니다. 대출 상담을 받으러 간 겁니다. 은행원이 친절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전세 끼고 사시는 거죠? 가능합니다. 집값의 70%까지 대출 나옵니다. 친구가 계산해 봤습니다. 집값 6억 5천에 70%면 4억 5천 5백입니다. 전세금이 4억 5천이니까 딱 맞았습니다. 그럼 제가 준비할 돈은 얼마죠? 취득세, 등록세, 중개수수료 합쳐서 한 3천만 원 정도 보시면 됩니다. 친구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3천만 원이면 가능했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돈이 그 정도 됐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대출 이자는 어떻게 내죠? 은행원이 설명했습니다. 전세금으로 내시면 됩니다. 4억 5천을 은행에 맡기면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이자 나오죠. 대출 이자가 130만 원 정도니까 충분합니다. 친구는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전세금 4억 5천을 운용하면 대출 이자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내 돈으로 내는 게 아니라 남의 돈으로 이자를 내는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결정적인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세 세입자이자 집주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제 전세금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었습니다. 친구는 지금 전세 세입자로 4억 5천을 맡겨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집을 사면 그 전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은행원이 명쾌하게 설명했습니다. 간단합니다. 집을 사실 때 이전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으시는 거죠. 그 돈으로 다시 자기 자신한테 전세금을 맡기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계약서를 2개 쓰시는 겁니다. 하나는 매매계약서, 하나는 전세계약서. 매매계약서로는 집을 사시고 전세계약서로는 본인이 본인한테 전세를 놓는 거죠. 친구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자기가 자기한테 전세를 놓는다니 그게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십니다. 이름만 다를 뿐 실제로는 똑같은 사람이지만 법적으로는 집주인과 세입자가 분리되는 거죠. 친구는 그제야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해보기로 말입니다. 한 달 후 친구는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매매계약, 전세계약, 은행 대출, 등기 이전. 처음 해보는 일들이라 머리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중개사와 법무사가 도와줬습니다. 친구는 시키는 대로 서류에 도장만 찍으면 됐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등기가 넘어왔습니다. 친구는 정식으로 집주인이 됐습니다. 6억 5천짜리 아파트의 주인이 된 겁니다. 놀라운 건 실제로 쓴 돈이었습니다. 취득세 2천만 원, 중개수수료 800만 원, 법무사 비용 200만 원, 총 3천만 원이었습니다. 3천만 원으로 6억 5천짜리 집을 산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벌어졌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집값이 올랐습니다. 6억 5천이던 집이 7억 5천이 됐습니다. 1억이 오른 겁니다. 친구가 계산해봤습니다. 자기가 실제로 쓴 돈은 3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자산 가치는 1억이 올랐습니다.
투자 수익률을 계산하니 300%가 넘었습니다. 3천만 원으로 1억을 번 셈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대출 이자였습니다. 처음에는 전세금 이자로 대출 이자를 냈습니다. 한 달에 20만 원 정도 순수익이 났습니다. 그런데 금리가 내려가면서 대출 이자가 줄었습니다. 반대로 전세금 이자는 그대로였습니다. 이제는 한 달에 40만 원씩 순수익이 났습니다. 1년이면 480만 원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자동으로 돈이 들어옵니다. 친구는 깨달았습니다. 이게 바로 부자들 쓰는 방법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술자리에서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다는 걸 평생 몰랐습니다. 집에 돌아와 밤새 공부했습니다. 전세 끼고 집 사는 방법을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알게 됐습니다. 이 방법에는 함정도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가장 큰 함정은 갭 투자와의 차이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갭 투자랑 헷갈려 합니다. 갭 투자는 전세 세입자를 새로 구해서 집을 사는 겁니다. 전세 끼고 사기는 내가 전세 세입자로 남는 겁니다. 갭 투자는 위험합니다. 전세 세입자가 나가면 전세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그 돈이 없으면 집을 팔아야 합니다. 집값이 떨어지면 망합니다. 하지만 전세 끼고 사기는 다릅니다. 내가 세입자니까 내가 나갈 일이 없습니다. 전세금 돌려줄 걱정이 없습니다. 두 번째 함정은 대출 한도였습니다. 은행마다 대출 한도가 다릅니다. 어떤 은행은 70%, 어떤 은행은 60%만 대출해줍니다.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금보다 대출이 적게 나오면 차액을 메워야 합니다. 그럼 준비할 돈이 많아집니다. 세 번째 함정은 세금이었습니다. 집을 사면 취득세를 냅니다. 집값의 4% 정도입니다. 6억 5천짜리 집이면 2,600만 원입니다.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리고 매년 재산세를 냅니다. 이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미리 계산해 봐야 합니다. 네 번째 함정은 전세계약 갱신이었습니다. 자기가 자기한테 전세를 놓는 거지만 계약서는 써야 합니다. 2년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귀찮지만 반드시 해야 합니다. 안 하면 나중에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함정들을 조심하면 전세 끼고 집 사기는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저도 곧바로 실천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전셋집 집주인을 만났습니다. 팔 의향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다행히 집주인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얼마에 사실 건데요? 저는 시세를 조사했습니다. 주변 부동산 여러 곳을 돌며 물어봤습니다. 시세는 6억 8천 정도였습니다. 6억 5천에 사겠습니다. 집주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너무 싸요. 6억 7천은 받아야죠.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일주일 동안 오락가락했습니다. 결국 6억 6천에 합의했습니다. 은행에 가서 대출 상담을 받았습니다. 70% 대출이 가능했습니다. 4억 6천2백만 원이 나왔습니다. 전세금이 4억 5천만 원이니까 1,200만 원이 모자랐습니다. 여기에 취득세 2,400만 원, 기타 비용 800만 원 합쳐니 총 4,400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적금을 깼습니다. 3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1,400만 원이 모자랐습니다. 친척에게 빌렸습니다. 1년 안에 갚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저도 전세 끼고 집을 샀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집값이 6억 6천에서 7억으로 올랐습니다. 4천만 원이 올랐습니다. 제가 쓴 돈은 4,400만 원입니다. 6개월 만에 거의 본전을 뽑은 셈입니다. 그리고 매달 전세금 이자와 대출 이자 차액으로 30만 원씩 수익이 납니다. 1년이면 360만 원입니다. 친척에게 빌린 돈도 6개월 만에 다 갚았습니다. 전세금 이자 수익으로 갚은 겁니다. 이제 저는 빚 없이 7억짜리 아파트를 갖게 됐습니다. 실제로 쓴 돈은 3천만 원밖에 안 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면 다들 놀랍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고 합니다. 가능합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몰라서 안 하는 겁니다. 전세 끼고 집 사기는 특별한 기술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지금 살고 있는 전셋집을 사면 됩니다. 물론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집값과 전세금 차이가 적어야 합니다. 차이가 2억 이하면 좋습니다. 3억 넘어가면 부담됩니다. 둘째, 대출이 잘 나와야 합니다. 집값의 70% 이상 나오는지 확인하십시오. 셋째, 집주인이 팔 의향이 있어야 합니다. 먼저 물어보십시오. 의외로 팔고 싶어 하는 집주인이 많습니다. 넷째, 취득세 낼 돈이 있어야 합니다. 최소 2천만 원은 준비하십시오. 다섯째, 전세금 이자와 대출 이자를 비교하십시오. 전세금 이자가 더 많이 나오는지 확인하십시오. 이 5가지만 확인하면 누구나 전세 끼고 집을 살 수 있습니다. 평생 전세로 살 생각이었습니까? 집값이 너무 비싸서 포기했습니까? 이제 포기하지 마십시오. 전세 끼고 집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남의 돈으로 내 집을 마련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전셋집이 있다면 한번 알아보십시오. 집주인에게 물어보십시오. 은행에 가서 상담받으십시오. 생각보다 쉽습니다. 생각보다 적은 돈으로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내 집 마련 꿈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된 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께 이런 유익한 정보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